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11번부터 설명할게요. 들어보세요. 일단 절대값 얘기.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 예, 함수 전체에 씌워진 상용로그 함수의 절대값이니까 요렇게 있다가 요 위로 요렇게 올라갈 녀석이 접혀 올라갔다 정도겠죠. 일반적인 상용로그의 그래프를 따르기 때문에 그냥 로그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야. 0의 오른쪽에 크기 순으로 A, B, C를 찍어라. ABC를 찍어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높이 얘기를 하는데 B 때의 높이가 가장 낮고 C가 중간에 끼고 A가 제일 높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A는 이쪽에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의 높이 여기가 가장 높게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돼. 그 다음에 B의 문제인데 B는 물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로그 B가 음수이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이기 전 상태가 음의 그래프다라는 얘기니까 1보다 작은 그런 B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높이가 가장 낮으니까 최대한 1쪽에 가깝게 붙이면 되겠죠. 요렇게 했을 때 그때 요 녀석에 해당하는 높이가 FB가 된다. 그럼 이제 C는 어디를 노리면 되냐면 얘와 얘의 중간 어딘가를 잘 노리면 되잖아요. C를 한 이쯤에 이렇게 갖다 놓고 요렇게 보내보면 여기에 FC가 있다. 요렇게만 하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러한 ABC를 마련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했겠지. 그리고 기억번은 그래서 다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1보다 작은 AB와 그보다 큰 C 이렇게요. 문제는 이거 두 개지. 니은디귿. 갑자기 A와 C를 왜 곱하냐. 그리고 B와 C를 왜 곱하냐. 얘하고 얘를 곱한다는 얘기인데 곱이 1보다 크냐 곱이 1보다 작냐 이런 게 왜 나오냐 해서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거를 너희가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로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게 상용 로그하고 무관해요. 로그면 다 되는 건데, 어떤 로그의 그래프가 있어. 로그의 그래프가 있을 때, Y좌표가 말이야. Y좌표가 원점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일 때, 다시 말해, 여기가 K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K일 때가 있어요. 이때 이 마이너스 K를 만드는 X좌표, 마이너스 K가 되게 하는 X좌표와 K가 되게 하는 X좌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사이에. 역수. 그렇지. 역수.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은근히 이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한다니까. 그러니까 선험적인 어떤 경험이 있고, 선험적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걔를 연상하면서 바라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 분의 1이라고. 바꿔 써도 되고요. 쉽게 말하면, 둘이 곱해서 1이라고.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서로 똑같을 때. 그걸 이제 어떤 개념으로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아랫부분을 접어 올렸다 그러면 이 아이가 통과하는 자리가, 이 접혀 올라간 애가 통과하는 자리가 바로 이 알파 때의 높이와 같은 높이가 되겠죠. 접어 올렸을 때, 이게 마이너스 K니까 접어 올리면 다시 플러스 K로 바뀌겠죠. 그래서 동일한 Y 값을 갖게 하는 이 두 개의 X 값이 곱하면 1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어차피 무한으로 올라가니까 무조건 같은 거 아니에요? 무한으로 올라가니까 무조건 같은 건 무슨 말일까? 난 지금 X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분의 1일 때만 이때 함수값과 이때 함수값의 높이가 같을 수 있다.
안 돼요. 여기 두 개가 역수면 높이가 같다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고 A와 C, B와 C는 왜 곱해져 있느냐. 바로 C의 역수 이야기예요. C의 역수 이야기. 여기서 이렇게 높이가 같으면 A나 B는 C의 역수가 아니란 얘기라고. 왜냐하면 C 때의 함수값의 높이와 서로 다른 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기 중간에 만나는 점이죠. 여기. 요 점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이때의 x좌표가 바로 c분의 1이라는 뜻이다. 라는 거야. 저 니은과 디귿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거예요. a보다 c분의 1이 크고 그 c분의 1보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얘네 둘에서 c를 올려 곱하면 ac의 곱은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얘네 둘에서 c를 올려 곱하면 BC는 1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니은과 디귿은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음 12번 이야기 봅시다. (4보다) 작은 정의역에서 y는 x제곱과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물론 이거 이렇게 대충 그리고 대충 그려서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는 거 얘기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프 얘기를 하고 그래프에 생겨나는 교점에 뭐 x좌표를 더하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조금만 정밀성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모는 종이에 찍듯이 찍어라 이렇게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도모해서 그리면 우리가 직관으로 찍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의 x승이야? x제곱이야? 그럼 이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의 2승하고 2의 제곱하고 똑같은데?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은 2,2에서 서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하나, 둘. 요 정도의 정밀성만 좀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2, 하나, 둘. 2,4. 2,4.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요 정도 할까요? 2, 4,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리고 y는 x제곱은 또 1,1을 지나는 애니까 여기 절반 딱 잡고 요렇게 휘었다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y는 2의 x승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1임을 감안하면 약간의 정밀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기준점에서 2의 x승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2분의 1. 요 녀석의 절반 높이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며 0,1을 지나며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서 서로 만나 지나간다. 요 정도? 만 해주자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말하는 x1은 여기 있고요. 얘가 말하는 x2는 바로 2입니다. 이 녀석이 2가 x2인 거예요. x1보다 x2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두 점 중에 한 점이 이게 x2, y2이면서 동시에 2,4인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봅시다. 이 정도의 정밀성만 가져주면 기억은 바로 맞아요. x1은 음수인데요.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숫자고 x2는 양수인데요. 2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해서 맞고 그 다음에
x1 곱하기 y1 더하기 x2 곱하기 y2가 0보다 작냐 크냐 이렇게 묻는 건데 보통 xy 좌표를 이렇게 같이 곱해 놓잖아. 예, 그러면 이거 사각형의 넓이로 바라보시면 좋아요. 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x1 그럼 y1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렇게 y1 그러면 x1과 y1을 곱하면 이만큼의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x1 자체가 음수니까. 넓인데 그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 예,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긴다고 하면 마이너스 x1 곱하기 y가 되죠. 이렇게 하면 진짜 넓이가 되는 거예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x2, y2는 보시다시피 그냥 숫자로 얘기해도 되고요. 예, 바로 8이에요, 8. 예. 이만한 넓이죠. x2 곱하기 y2니까. 그러면 얘가 x2, y2. 그럼 둘의 곱 중에 누가 더 커? 예, 아주 명쾌하죠. 이쪽이 크다는 게.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 얘를 넘겼을 때 요 녀석이 나오는 거니까 x1, y1 더하기 x2, y2는 양수예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거고.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아마도 우리를 마지막으로 헷갈리게 할 녀석은 디귿일 텐데 이건 이제 대놓고 넓이 비교를 하라고 돼 있어요. x1 곱하기 y2의 절대값. 그러니까 양음 따지지 말고 쟤네 둘이 곱해서 직사각형 만들어서 넓이 구해. 라는 얘기고요. 예, x2, y1의 넓이. 이 둘을 비교해 보자는 건데 다소 헷갈릴 수 있죠. 예. 으악! 이러면 안 되겠구나. 헷갈릴 만한 요소들은 좀 지우고 갑시다. 괜히 빗금을 다치겠네. 자, x1과 y2를 곱하면 얼마예요? x1, y2. y2가 여기죠. 여기 x1이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만든 이 직사각형 넓이일 거예요. 저 녀석이 왼쪽에 있는 이 녀석. 예,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x2랑 y1을 곱해라. 그러니까 y1이 예, 여기서 요렇게 되는 녀석. 요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y1이고 여기까지가 x2니까 요만한 녀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밀성을 담보를 하면 예, 지금 그냥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 중 어느 쪽이 더 커요? 라는 질문이거든. 그냥 눈대적으로 봐도 이쪽이 더 커. 맞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근거를 좀 제시를 하자면 이 x1 이렇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y2가 4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4 절대값 x1 4배한 절대값 x1이고 여기서의 y1 있잖아요. y1이 아니고 x2 y1 x2가 2잖아요. 예, 그러니까 2배의 y1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x1과 y1의 비교인데 x1과 y1의 비교인데 이 x1과 y1은 사실은 한 그래프 안에 있는 애잖아요. 그죠? 한 그래프 안에 있는 애라 y1이나 x1이 서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y1은
루트 그냥 범위 소수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거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니까? 그거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니까? 뭘 비교하면 되더라? 아, 그치. y1은 x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 대신에 2x1의 제곱을 이렇게 붙이면 되고, x1이 이제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x1 하나와 여기 있는 x1 하나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와 2x1의 절대값에 비교를 하면 되고, 예, 다시 말해 2와 x1 절대값에 비교를 하면 되는데, 예, 막말로 x1이 마이너스 2보다 한참 부족하잖아. 한참 부족하니까 요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2보다 x1 절대값이 작다. 그러니 4보다 2x 절대값이 작다. 요렇게가 작다. 요렇게가 작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옳은 걸 얻어내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다. 근데 식으로 얻어내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에 약간의 정밀성만 가미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직관적으로 대답하기가 쉽다 이거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게. 자, 13번. 이거 우리 언제 한번 풀어본 적 있지 않니, 이거? 언제 어딘가에서 한번 풀어본 것 같은데. 자, 이 그리는 거는 뭐 나중에 자기가 이 절대값을 풀어헤쳐 그리든 아니면 달고 평행이동해서 그리든 어떻게든 그릴 수 있다고 보고, 그 그림을 어디까지, 지수야, 어디까지 그렸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렸어요. 저 범위를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렸어요. 예, 그런데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제 저기 있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학어의 번역.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fx가 될 테니. 예,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그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왔다라는 얘기는 애초부터 기함수이다. 이런 뜻이죠. 네, 원점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 그래프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그림을 그리면요. 원래 절대값 V자의 그래프가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를 딱 찍고 여기 마이너스 2를 찍으면 요렇게 45도짜리 V자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번 조건이 딱 걸리는 순간 이건 원점 대칭 그래프야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0에서 2까지가 요렇게로 다시 완성이 되는 거죠.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그리고 그 아랫줄을 보시면 또 이제 저기 있는 애 나오죠. 저 하나, 둘, 셋, 3, 4분면에 내가 써놓은 거. fa-x와 fa+x가 서로 같다라는 건 이 fx가 x 이퀄 2 대칭 그래프, 대칭 상태야. 대칭 시켜라가 아니야. 대칭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x 이퀄 2 대칭.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으면 이게 x 이퀄 2인데 이 라인을 중심으로 좌우를 접었다 폈을 때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데칼코마니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요렇게 해서 4까지 갔겠죠.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찍혀야 하므로 여기서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6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원점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0에서 2까지였던 애가 이만큼이 더 늘었지. 예, 이만큼이 더 늘었는데 그 는 것도 역시나 기함수, 원점 대칭이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길 보면서 이게 원점 대칭돼서 찍히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와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까지. 지금 보시면 원점 대칭 그래프예요. 그러면 또 한 번 다가 작동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그래프는 x 이퀄 2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6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서 요만큼이 다가 아니라 이만큼이 추가로 생겼으니까 그만큼이 여기 더 얹어져 그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 정의역 범위의 한쪽에 도달한 거죠. 반대쪽도 마저 그려도 돼요. 마저 그려도 되는데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면 마저 안 그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fx와 이 그림이 지금 y는 fx인데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세려고 하는 거니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애란 말이야.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최초로 지나는 자리가 어디냐? 여길 지나요. 여기 0,1 고정점. 그러니 저 위에서 이렇게 쏟아지듯 내려오는 애인데 여기랑 만날 수가 있겠냐고. 만날 수가 없으니 왼쪽을 마저 그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0, 1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그래프랑 만나기 시작하겠죠. 점근선을 따라 영원히 내려가면서 말이에요. 점근선을 따라 영원히 내려가면서 얘네랑 만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랑 만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되게 흔한 문제였어요. 흔한 문제. 근데 1학년을 상대로는 잘 안 내죠. 왜냐면 1학년 상대로는 이런 뭐 기함수라던가 대칭이라던가 주기라던가 이런 애를 주면 아직 그 고등수학 하의 중간쯤을 지나야 이걸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지난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 본물처럼 쏟아지는 게 이거예요. 단순히 지수로그 함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나가도 될까? 이거는 여기를 알파로 여기를 2알파로 놓고 풀면 되는 그런 문제. 이것도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아. 여기서는 뭘 좀 기억해 주면 좋으냐면 내가 니들이 이런 문제를 나한테 질문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정삼각형이 등장을 해. 그래프에. 정삼각형이 등장을 하면 중학교 때는 주로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내지는 세 각의 크기가 같다. 60도, 60도, 60도로 같다. 요걸 많이 써서 문제를 풀었어요. 요 조건을. 그런데 고등학교에 오면 정삼각형이다라고 하면 주로 뭘 이용하냐면 가운데를 쩍 갈라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3이다를 많이 이용해요. 1대 루트 3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정삼각형일 때라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조선을 그을 때 애초에 보조선을 그을 때 너희의 머릿속의 발상이 승범아 중요한 얘기 하고 있잖아. 왜 그래? 이 수업에 같이 참여를 하면 지금처럼 멍하다가 꿀뻑하고 가버리는 일이 없어. 봐봐. 여기 정삼각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 정삼각형이라는 성질을 너희가 어떻게든 이용을 하려고 들 거 아니야. 이용을 하려고 들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두 변 길이 같다야, 이거. 그러니까 요 길이랑 같다.
그럼 2점, 2점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야겠네. 2점, 2점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야겠네. 로 발상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를 해가지고 뭐 코사인 법칙을 써볼까, 사인 법칙을 써볼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요렇게 가르는 발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쪽 길이가 1일 때 이쪽 길이가 루트 3이다. 또는 이쪽 길이가 2일 때 이쪽 길이가 루트 3이다. 요걸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연상을 해보는 거지. 고등학교 때는 그걸 많이 쓰니까. 아니나 다를까 얘 같은 경우 로그 2의 x 플러스 2예요. 이 4x를 펼치면 로그 2의 4가 되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2야. 이 아래가 로그 2의 x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두 칸 위로 잡아 올려서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AC가 Y축에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직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점이 요 점으로 이동할 때 이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절반은 당연히 진짜 길이가 1일 테고, 그렇다면 이 가로선의 진짜 길이도 루트 3이겠네. 루트 3이지? 그러면 점 B의 좌표를 P, Q라고 할 때 내가 이 루트 3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까 해서 여기를 P로 얘가 설정했으니 내가 지금부터 A와 C의 X좌표를 P 플러스 루트 3으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또는 뭐 다른 문자로 놔도 그 둘의 차이가 루트 3이 된다. 이 길이가 그대로 내려올 테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등식을 세울 거냐. 요걸 M이라고 놓으면 B의 Y좌표와 M의 높이가 같다를 쓸 거예요. B의 Y좌표와 M의 높이가 서로 같다를 쓸 거예요. P를 이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Q이자 B의 높이죠. Q는 로그 2의 4P 되겠습니다. 4P. 같다. 뭐와 같냐면 P 플러스 루트 3을 로그 2의 x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C의 높이가 나와요. 네, C의 높이가 나오는데 이 C의 높이에서 1만큼 더 올라가면 그게 B의 높이와 같다가 됩니다. 됐어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 P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나온 거고 이쪽도 로그로 써주고 이쪽도 로그로 써준 다음 로그를 지워버리면 되죠. 요거를 지워버리면 2P는 P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P는 루트 3이 됩니다. 지금 P, Q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요 루트 3을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그게 Q예요. 네, 4루트 3. 로그 2의 4루트 3. 그래서 P는 루트 3, Q는 로그 2의 4루트 3. P는 제곱을 하고 2의 Q승을 올리고 그러면 이게 2의 로그 2회가 되니까 이게 4루트 3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12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문제인데요. 뭐라고? 문제예요. 연도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기출문제. 이거는 유사 문제가 워낙 많아요.
예, 이런 유의 이 로그 그래프 두 개 놓고 거기다가 평행선을 이렇게 긋든 해가지고 그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의 넓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유사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뭘 이용했나 봅시다. 일단 보자마자 아까의 경험으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네요. 예, 얘하고 두 칸 올린 거예요. 예. 두 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a의 높이가 2다 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냐면 딱 요 자리에 있던 애가 두 칸 내려오면 요 자리가 된다는 건데 그 두 칸 내려오면 정확히 원점에 가서 x축에 가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a의 x좌표가 1이었다는 소리.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b는 2라는 높이를 공유해야 하니까 x가 4가 되겠죠. 그럼 이 사다리꼴 ABDC의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중 하나인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예, AB의 길이는 일단 3이죠. 됐죠? 그 다음에 CD의 길이 그리고 이제 K와 E 사이의 간격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그걸 구하라고 우리한테 준 조건 현재 안 쓰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CD를 E가 1대2로 내분한다예요. 1대2로 내분한다. 1대2 내분.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잡아내리면 x좌표, x좌표, 그리고 x좌표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어차피 가로 길이니까. 예, 그러니 1대2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어떤 문자로 표현하고 여기도 어떤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이것의 내분점, 1대2 내분점이 4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그게 K로 표현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K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얘랑 높이가 K가 되는 녀석이니까 K는 로그 2의 4x. 그럼 얘는 4x 이퀄 2의 k승, 그걸 4로 나누면 x는 2의 k-2승 이렇게 될 거예요. 예, 한마디로 여기가 2의 k-2승이라는 뜻.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의 높이를 k로 만들어 놓고 로그 2의 x를 하면 x는 2의 k승이 되겠죠. 예, 요 녀석이 2의 k승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 들어가면 돼요. 예, 우리 내분 공식. 굳이 내분 공식 안 써도 되는데, 예? 그냥 4 빼기 예한 거가 1대 2의 k승 빼기 예한 게 2다, 1, 몇 대 몇은 몇 대 몇,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런데 혹시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3분의 두 비율을 더한 것분에 교차하여 곱한 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죠. 교차하여 곱한 합. 그러니까 2의 k승 더하기 2 곱하기 2의 k-2승. 아이고 승범아. 3분의 이게 2의 k-1승이라 2의 k-1승으로 묶어주면 앞에 거에 2, 뒤에 거에 1이 남아서 이 3과 이 3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얘가 4이다예요. 그리하여 K는 3이다. 이걸로 다 끝난 거. 다 끝났어요. 정말로. 얘가 3이고 그래서 높이는 1이 나오고 이 변에는 여기 x좌표가 2고 여기 x좌표가 8이고 그래서 이게 6이고 이렇게. 그러면 3 더하기 6 곱하기 1 나누기 반. 이렇게 하시면 S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랄까 그래프하고 식의 적절한 배합이 좀 필요하는데 이게 이래 놓으면 내가 이제 풀이에 자꾸 모순이 생기는 거야. 니네한테 그래프 그려 그래프로 봐 막 강조해 놓고 이제 적당한 식하고의 또 콜라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솔직히 어떤 한 가지의 방향성과 경향성만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니까. 해봅시다. 요거 이제 구하면요.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별게 아니에요. fx가 로그 3의 x라서 로그 3의 a 넣고 빼기 로그 3의 b 한 것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로그 3의 b분의 a가 되고요. 1 사이 이렇게 됩니다. 굳이 또 b와 a로만 표현을 해주자면 마이너스 3에서 b분의 a가 3 사이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자리에 a 더하기 b를 넣으라는 거야. 그럼 로그 3에 a 더하기 b를 넣었더니 1이 나왔더라. 그러면 결론은 a 더하기 b는 3이다. 밖에 없는 거예요. a 더하기 b는 3이다. 알겠어. 그러면 b분의 a는 범위로 나오고 a 더하기 b는 3이야. 그럼 여차하면 내가 b를 3-a로 바꿔서 여기다 넣은 다음에 뭐 a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는 얘가 최소값 m을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그 m을 여기다 넣을 거야 이러는 거야. 최소값 m을 내놔라. a, b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고등수학 상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2차 함수 활용해서 a, b의 최소값은 못 구하겠으나 a, b를 하나 대신에 b는 3-a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3-a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가 되면서 요렇게 위로 볼록에 A축에 있는 위로 볼록에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가 되는데 이 범위에 따라 얘가 이제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그 중에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또 꼭지점 구하고 마는데 내가 제일 한심해라 하는 풀이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2차 함수만 나왔다면 무조건 꼭지점이야. 그러지 말라고. 이거 꼭지점 구할 수 있는데요. 구해봐야 최대값이에요. 얘는 지금 최소값을 물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A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A가 어디에서 어디에요? 그리고 설상 꼭지점을 구했다 치자.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걸리면 거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A의 변역이 필요하다. A의 변역을 어떻게 구하냐? 여기 부등호 비슷하게 나온 애가 있네. 요거를 활용할 건데 사실은 B 대신에 3-A 넣고 풀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분수식의 분수부등식을 풀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건 영 불안하고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B를 양수라고 했으니 올려도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요. 양쪽을 올려도 별 지장이 없다. 그런 다음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래프로 푸는 건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 그냥 넣어버려야지. 마이너스 3 B 대신에 3-A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랑 그리고 A는 3배한 3-A 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한 번씩 풉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a 더하기
2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요 놈은 뭐야? 9, 4. a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요. 오케이. 나왔다. 근데 이 4분의 9와 2분의 9의 특징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4분의 9와 2분의 9의 한가운데 뭐 있나 빨리 찾아봐. 정중앙에 뭐 있나? 4분의 9와 2분의 9의 정가운데에는 4분의 13.5. 환장하겠네. 6분의 27. 아니 8분의 27. 아, 니네 왜 그러냐. 아야, 씨, 됐어, 치워. 야, 이렇게 양쪽에 9가 다 있을 때 중점 찾는 법은 9를 일단 떼는 거야. 9를 떼? 그럼 4분의 1하고 2분의 1 남지? 둘이 더해 얼마야? 4분의 1과 2분의 1 더하면 얼마니? 4분의 3이지? 4분의 3을 반하면 얼마니? 8분의 3. 8분의 27 맞는데. 그렇네. 잠깐만. 4분의 13.5 맞았는데. 나 뭐 계산 잘 못했니? 그냥 4분의 14. 그냥 4분의 14. 그래. 27을 하는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얘와 이게 만나서 좌우. 가운데 2분의 3. 이상하다. 이 가운데 2분의 3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계산 틀렸나 보다. 이거 아니었어. 이가 나올 수가 없어. 4분의 아, 2가 넘잖아. 4분이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틀렸네. 요게 3분의 1. 3분의 1. 쏘리. 그러면 얘가 3분의 b.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다 속이고 지나갈 뻔했네. 그지? 그러니까 요쪽 계산이 이 좌변이 완전히 틀린 거지. 얘가 b는 3a니까 3-a는 3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지. 예. 확인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4분의 3. 그래서 요 녀석이 그거 나왔다. a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요게. 그래서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뭐 틀린 게 없으니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예, 다시 얘와 얘의 정 가운데에 뭐가 있을까? 10.5. 아니에요? 맞는데. 8분의 21. 4분의 10. 이것도 틀렸나 봐 그러면. 와. 3-9 4분의 이게 4분의 9네. 마이너스 3a가 넘어가니까 에이씨. 예, 그렇네요. 이게 맞네요. 4분의 3에서 4분의 9 사이. 2분의 3이 나온다는 거야. 이 아이의 대칭축이라는 거지. 젠장. 예. 그래서 결론은 4분의 3부터 4분의 9까지. 내가 방금 왜 버벅댔는지 알겠어? 난 이렇게 안 풀었으니까. 난 이렇게 안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요 범위를 구할 때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겠다마는 이 아이를 이렇게 봐요. A축과 B축으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얘가 B는 하고 올라가면 B는 3A보다 낮은 쪽, 요게 여기로 올라가고 얘가 3이 내려가면 3분의 1보다, B는 3분의 1A보다 높은 쪽, 요 사이가 되고, 그때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을 이렇게 가로로 그리면 여기가 A의 범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 대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3A고 3분의 1 A니까 정 가운데 B는 A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B는 A와 요 아이가 만나는 요 자리가 2분의 3이에요.
예, 그리고 2분의 3의 왼쪽과 오른쪽으로니까 한쪽만 근을 구해주면 3a와 이 i가 4분의 3이라는 거 한쪽만 알면 다른 한쪽은 그에 대한 대칭이다로 구해버린단 말이야. 이러니까 요걸 가운데 두고 이게 좌우 대칭으로 거리가 똑같다는 걸 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황당했던 거지. 3A랑 3분의 1A 사이에는 3분의 5A 아닌가? 4분의 3, 4분의 6, 4분의 9 등차수열 369. 그래서 좌우지간 요렇게 생긴 그래프이고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이 아이의 최소값 m은 바로 이 높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을 넣든 4분의 9를 넣든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조금 더 쉬운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m은 그래서 요 a 자리에다가 4분의 3을 넣어주면 되는 거다. 그럼 얘가 4분의 3, 얘가 4분의 9, 16분의 27. 이제 끝났어요. 요 로그 3에다가 16분의 27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로그 3의 16. 그래서 k는 16.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화장실 갔다 왔어. 자, 18번. 아니산 전화. 야, 이거 정말 이거 느낌에 나 고등학교 때도 풀었던 문제 같은데. 쉽다. 일단 문제. 아까 했던 얘기 반복할게요. 약간의 정밀성. 이거 이렇게 XY 두 개 곱해 놓으면 직사각형 넓이 얘기를 하는 거다. 넓이 얘기일 수 있다. 그쪽으로 풀어라 라고 하던 그 원본 문제야, 이게. 원본에 해당하는, 진짜 이거 연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게 몇 년도 문제더라. 자, 어느 정도의 정밀성을 가미해서 그리겠어요. 얘는 지금 y는 2-x니까 위로 2, 아래로 2를 이렇게 통과하게 될 거고, 얘가 로그 2의 x니까 아마 2,1을 지날 테고, 그러니 로그 3의 x는 그 밑에 있을 테니 2까지가 내가 그리는 가장 큰 범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로 2, 세로 2짜리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출발을 하겠어요. 가로 2, 세로 2 정사각형을 가지고 출발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아씨,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여기가 약간 오른쪽으로 더 왔어야 되나? 이럴 때는 화살을 먼저 쏘고 관역을 그리는 방법이 있죠. 오케이, 여기가 2 합시다. 이게 정사각형이 아닌데. 모르겠다. 뭘 잘못했는지. 아무튼 이 정도 선에서 로그 2의 x를 그려보자면 걔는 1,0을 지나고요. 1,0을 지나고 2,1을 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해 올라간 애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통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간의 정밀성을 가미했어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x는 그보다 아래예요. 얘는 3칸 가야 1칸 올라가는 애니까. 그러니까 걔는 눈금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 로그 2의 x보다 아래쪽으로 지나가 흘러가는 애다. 이렇게 로그 2의 x, 로그 3의 x 각각과 만나는 점을 x1, y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1이라 할 때 요만큼이 y1일 거고요. 여기를 x2라 할 때 요만큼이 y2가 될 겁니다. 자, 꽤나 정밀하게 그렸어요. 그럼 이제 질문. 기억번 x1보다
y2가 크다. x좌표와 y좌표를 비교하는 일은 잘 없죠.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봐도 x1은 원점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뜻하는 거고 y2는 원점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뜻하는 거니까 x1이 더 긴 거 맞아요. 맞아요. 굳이 얘를 비교할 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해달라. 왜 x1이 더 큰 거냐. 이렇게 한다면 뭘 그리냐면 뭘 그리는 게 아니라 1을 비교 대상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고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은 1을 지나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x1은 1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을 중간에 끼고 x1은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애다. 그런데 이 아이의 그래프가 언제 높이가 1이 되냐면 2일 때 높이가 1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나는 그래프는 다 0에서 1 사이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y1은 0에서 1 사이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y1이 x2보다 y2가 x1보다 작은 거예요. y2는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하고 x1은 1보다 커야 하니까. 됐죠? 두 번째. 보통 이렇게 나오면 x끼리 뺀 것, y끼리 뺀 것 하면 기울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x2-x1분의 y1-y2가 도대체 뭐냐 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얘가 x1, y1, 얘가 x2, y2예요. 이거 기울기 만들면 얼마 나오니? 1.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기울기 나오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녀석이 x2-x1 분의 y2-y1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그 이 두 개를 바꿔놓으면 얘는 1이 되겠죠. 는 1. 는 1에 한쪽을 넘기면 같다가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기 그림에서 얘들아 x2-x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파란색 길이. 그죠? 그 다음에 y1-y2를 보세요. y1-y2. 요 길이죠. 쭉 오면 요 길이에요. 이거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큰 역할을 해요. 기억과 니은은 사실은 디귿을 풀기 위한 빌드업인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x1 곱하기 y1은 요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x2, y2도 역시 마찬가지 요렇게 생긴 이쪽 직사각형의 넓이를 뜻해요. 그죠? 그럼 둘 중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인데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이 이만큼의 공유 영역을 갖는다는 거야. 공유 영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윗부분의 떨거지를 넓이를 A라고 하고 여기 공유 영역을 B라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첫 번째 놈은 A 더하기 B고 두 번째 놈은 B 더하기 C라 B는 빼고 대소를 비교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A하고 C 중 누가 더 크냐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 누가 더 크냐? A가 더 크죠. 그림으로 봐도 더 크고 이걸 굳이 이론적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 파란색 길이가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파란색 길이 곱하기 x1 이 길이가 x1이니까 x1 곱하기 파란색 얘는 y2 곱하기 파란색이에요. y2 곱하기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이 똑같으니 x1과 y2 중에 누가 더 큰지만 알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저 기억번호 해놨잖아요.
x1보다 y2가 더 작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x1이 더 크다고. 그래서 이 x1이 더 크므로 이쪽 넓이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디귿도 마저 맞는 거다.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길이 같게 만드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11번부터 18번까지를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해 보세요. 너희가 목숨 걸고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 맞아야 하는 유형은 바로 3, 4번 유형이야. 동원아, y는 x 대칭이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야? 역함수이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냥. x는 로그 2의 y-1,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y는으로 정리한다. 2의 x승, y는 2의 x승 플러스 1 이렇게. 이 fx가 그렇다고. 이 fx가 2의 x승 플러스 1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P, 여기가 Q라고 할 때 PQ가 아까 얼마예요? 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디서 출발했냐면 P에서 쭉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이 원본 로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자리에서 출발을 했어. 그러면 이게 X에 얼마 넣어야 0 되는 거야? 2 넣어야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P가 나오죠. P는 5잖아요.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그리고 이게 Q는 얘랑 5라는 높이를 공유하는 점이니까 얘가 다시 5가 되는 X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2의 5승보다 하나 더 커야지. 그러니까 33. 끝났는데? 자, 또 질문. 그 7번이요. 엇가당했어. 이거는 역함수 문제라고 했을 때 역함수 문제는 대부분 역함수의 성질을 사용한다 그랬잖아. 시간 날 때, 틈 날 때 이렇게 어느 쪽지나 뭐 빈 공간 여분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역함수의 성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버릇해. 알겠지? 산술기와 평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역함수의 대부분을 성질로 푸는 이유는 역함수를 잘 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역함수가 아주 쉽게 구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도 돼. 이용해도 되는데 fx의 역함수 gx라고 하면 gx가 너무 쉽게 구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구하면 돼요. 1 더하기 로그 3의 x,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y는으로 정리한다. 네, 이렇게요. 정리한다. 그게 gx라고. 그럼 gx는 3의 x-1승이야. 근데 hx가 거기다 3을 곱한 거래. 그럼 3의 x-1승. 어라? 그냥 3의 x승이란 얘기네. 그럼 f에다가 3의 x승을 넣으래. 그거 넣으면 되지. f 3의 x승을 넣으면 1 더하기 로그 3의 x승. 네, 그럼 이게 x잖아요. x 더하기 1를 구하시오. x 더하기 1. 뭐 더하고 덜할 게 없잖아.
거창하게 성질로 푸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역함수가 안 구해질 때 예. 역함수를 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럴 때. 자, 이거 절대값 그래프 8번. 절대값은 x축 밑으로 내려간 애를 접어 올린다는데 이 접어 올린 그래프의 점근선이 3이라고 했으니 접기 전의 점근선은 얼마였겠냐고. 접기 전의 점근선. 마이너스 3이지. 원래 지수함수의 원형은 점근선이 x축이잖아요. 그러니 3만큼 내려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b는 3 하고 들어가면 되지. 그죠? b는 3. 그럼 미지수는 a밖에 안 남는데 로그 2의 12,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거 절대값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절대값이라는 건 내가 접힌 부분과 안 접힌 부분을 같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지. 얘처럼 구분이 분명히 돼 있으면 여기서는 절대값 벗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로그 2의 12를 여기다 넣었을 때 빼기 3 한 결과가 높이 이퀄 3을 만들면 된다로부터 a가 구해져요. 예, 그러면 함수가 완성된다는 소리고 그때 x절편이니까 y에다 0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고. 선생님 토요일날 모의고사예요? 토요일날 모의고사 해요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모자파라고 시켜서 토요일날은 그냥 공부를 하세요. 수학 공부를. 저 토요일날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위클리에 니네를 잡아 불러내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이 의미 없지 않아? 나는 일주일간의 수학 공부를 토요일날 마무리 완성 그리고 다음 주 준비 이런 걸 하라고 4시간을 그냥 의무적으로 잡아내는 것 뿐이야. 안 그러면 안 하니까. 내가 그거 알잖아. 왜? 나도 그랬으니까. 자, 여기 나온 유형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유형이다. 그지? 그래프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은 그럼 단순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변형하는 데에는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3가지가 있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빼라고 얘기를 하니 실수배 된 애를 찾아라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실수배가 얘도 실수배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수배에는 x축의 방향의 실수배와 y축 방향의 실수배가 있는데 지수함수에서 y축 방향의 실수배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잖아. 이건 분명히 y에 대한 실수배가 맞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 2의 x승에 곱하기 4배를 한 y축 방향의 실수배가 맞는데 그게 x축 방향의 평행 이동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에서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제 유형을 로그 함수에서는 볼 수 있는데 삼각 함수에서는 못 보잖아요. 그 뜻을 잘 생각해 봐요. 삼각 함수는 x축 방향의 평행 이동, y축 방향의 평행 이동, x축 방향의 실수배, y축 방향의 실수배 이 4가지가 완벽하게 구분됩니다. 완벽하게 구분이 돼요. 따라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것. 이 겹칠 수 있는 것은 딱 요걸 노리는 겁니다. 이런 거. 3도 2의 로그 2의 3으로 쓸 수 있으니 결국 평행이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걸 노리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 x축 방향의 실수배만이 별도 취급을 합니다. x축 방향의 실수배만 다른 어떤 것과도 겹칠 수 없어요. 여러 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우준이가 와서 질문했고 뭐 어쩌고 하는 건데 이제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이제 빼서 양이냐 음이냐 대소 비교를 하는 게 있고 나눠서 1보다 크냐 작냐를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만나면 숫자를 빨리 넣어라 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숫자를 집어넣으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을 노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얘는 나누어라. 나누어라. 그럼 그 나눈다의 자기만의, 자기만의 원칙? 이걸 언제는 나누고 언제는 빼나? 라고 했을 때, 원칙을 정하자면, 지수. 지수가 등장을 많이 하면 나누는 게 유리하다. 나누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몇 차례 얘기하지만 3번 1, 2, 4번 1, 2,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아쉬워서 또 넣어놨어. 9번 1, 2, 10번 1, 2. 이거는 진짜로 이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두 개의 그래프를 딱 그려서. 마치겠습니다.